자 보자. 그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해 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로 통합각 2권이야. 2권의 첫 번째 장. 자 여기 첫 번째 장에 화석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고 있어. 자 이 화석 같은 경우에는 자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이죠. 자 화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퇴적암에서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볼 수 있어. 암석의 종류 뭐뭐 있었니?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있었죠. 자 그 중에서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되는 거잖아. 자 거기 생물 유해라든가 아니면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쌓여 있게 되면은 자 걔네들의 흔적이 남아 있게 돼. 그게 이제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화석의 생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 생물 유해나 흔적이 땅속에 묻힌 상태에서 퇴적물이 그 위에 쌓이는 거예요. 자 쌓이면서 굳어져 가지고서는 화석이 생성되고 그리고 나서 융기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땅이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걸 융기라고 얘기를 해. 자 이렇게 융기가 돼 가지고 바닥에 있었던 화석이 드러나는 거죠. 자 이때 별표는 여기 한 번만. 화석의 종류로서 우리가 시상화석하고 표준화석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시상화석과 표준화석 얘기할 건데 자 이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건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야. 환경. 자 그러니까 시상화석의 조건은 어떤 애들이냐, 특정 지역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야. 특정한 환경에서만 사는 애들. 근데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야 되는 애들이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걔네들이 어느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생존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좁아야 돼. 특정 환경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애들, 걔네들을 우리는 시상화석이라고 얘기를 해. 자, 이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석은 시기를 알려주는 거야. 시기. 환경을 알려주는 건 시상화석, 표준화석은 시기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시기냐, 그 시기에서만 살았던 애들을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생존기간은 짧아야 돼요. 얘네들은 생존기간이 짧고 넓은 면적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자 짧은 기간 그 시대에만 살고 다음 세대에는 멸종된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표준화석이 돼. 그래서 그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층은 그 시대에 만들어진 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 시상화석이 발견된 그 층은 어떤 환경에 있었던 층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아이가 누구냐면 고사리. 자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살아. 그러니까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으면 아 여기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겠구나. 그 다음 산호, 조개.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상화석들이야. 자 그래서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살아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 표준화석 요거 다 외워줘야 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 고생대에만 살았던 애들 삼엽충 대표적인 고생대 화석이에요. 갑주어, 완종류 얘네들이 고생대를 대표하는 그 시대에만 살았던 애들이고 자 암모나이트라든가 아니면 공룡 이건 중생대에만 있었어. 신생대로 넘어오면서 멸종된 애들이야. 자 신생대에는 화폐석이나 매머드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화석들을 이용해서 자 시상화석을 이용하면 환경을 알 수 있는 거, 시상화석을 이용하면 환경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표준화석을 이용하면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시기를 알 수 있는 이런 화석들. 자 대부분의 화석이 퇴적암에서만 발견된다고 얘기했죠. 그 높은 열과 압력을 받게 되는 게 변성암이고요. 그 다음에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 남아 있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이것도 체크 한번 해줘. 자 화석의 생성 조건은요, 개체수가 일단 많아야 되고요,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자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는 직층 속에 빨리 매몰돼야 돼요. 그래서 화석화 작용을 이루어줘야지만이 그래야지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옆에 보시면 자 화석화 작용, 생물 유해나 흔적이 다른 물질로 취한되거나 탄소로 변해서 화석이 되는 거 작용.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층 속에 화석이 이렇게 있는데 자 걔네들이 지하수에 용해돼서 완전히 제거돼.
자, 그러면 원래 화석의 외형과 똑같은 형태가 남는 것을 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잖아요. 여기에 광물질들이 채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형이 복원되는데 이를 캐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갔어. 안에 들어가 가지고선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 다른 광물질이 채워져 버리는 현상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화석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 이 화석을 통해서 환경이라든가 시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좀 한번 봐주셔야 돼. 저기 고사리나 조개 모습, 각 생물의 화석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고사리가 어떤 환경이고 조개가 어떤 환경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산 꼭대기에서도 조개 화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막 조개 화석 발견되고 그래. 자, 이런 것들을 걔네들은 원래 바다 갯벌 이런 상태였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자, 그 다음 진화 과정도 알 수 있어. 자, 생성 시기, 생성 환경, 그 다음 진화 과정도 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진화 과정을 배우게 될 텐데, 여기 지금 무척추 동물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척추 동물 중에서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런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짠 하고 이렇게 알아낸 게 아니라 그 지층마다의 화석을 보고서는요, 이런 식으로 진화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대륙의 이동도 알 수 있어. 자, 과거 대륙의 분포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자, 이 메소사우루스 화석, 글로소프테리스 화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발견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발견이 되어 있었어.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 있지 않았느냐라는 증거로서 쓰이는 것 중에 하나야. 오케이? 자, 그래서 초대륙 판게아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자, 거기서 지금과 같은 현대와 같은 대륙 이동이 일어났다. 대륙 이동설 얘기한 거. 자, 이 대륙 이동설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화석의 분포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과거 바다와 육지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다 생물이 있냐 아니면 육지 생물이 있냐에 따라서 여기가 바다였니 육지였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기후변화도 알 수 있어. 기후변화. 자, 과거에는 어떤 기후였고 지금에는 어떤 기후인데 얘네들이 변화가 어떤 식으로 됐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지금 자, 꽃가루 화석, 유공충 화석 이런 것들 나와 있게 되는데, 이 온도에 민감한 애들이야. 그래서 해수 온도가 어떻는지 그런 것들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A, B, C 세 개의 지층이 있는데, 자, 여기 먼저 A죠. 얘들아, 일단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제일 먼저 쌓이는 거냐? 가장 밑에 있는 게 오래된 거죠. 그 다음 위로 올라갈수록 최신이에요. 자, 만약에 이게 지층이 역전이 안 됐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제일 밑에 있는 게 가장 오래된 거죠. 자, 지금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호와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어. 자, 삼엽충은 고생대의 화석이에요. 그래서 이 지층은 고생대 때 만들어졌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산호를 보면서 여기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위에 B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B 지층에서는 공룡이 발견돼. 공룡은 어느 시대라고 얘기를 했느냐? 중생대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공룡이니까 육지 생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바다였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육지로 변했다라는 얘기야, 여기가. 자, 그래서 퇴적 당시에 육지 환경이었겠구나. 자, 그 다음 C는 고사리를 발견을 하네. 자, 고사리는 어느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 얘기하는 거죠. 여기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이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이 예전엔 바다였다가 땅이 융기되면서 위로 솟구쳐 올라오면서 육지 환경으로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됐니? 자,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핵심은 여긴데요. 지질 시대예요. 자, 지질 시대인데요. 이 지질 시대, 지구가 약 46억 년 전에 탄생을 해요. 자, 45억 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 이 45억 년 전에 탄생을 하게 되는데, 자, 요 탄생하고 난서부터 지금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를 구분을 해요.
구분 기준 별표 딱 한 번만 해주세요. 자, 표준화석을 통해 알아낸 생물계의 큰 변화. 그 다음 부정확과 같은 대규모 지각 변동. 자, 생물계의 큰 변화라든가 대규모 지각 변동에 의해서 시대를 구분을 합니다요. 자, 여기 그 구분 시대 보시게 되면은 성칸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요. 그 전에 여기 부정합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옆에 보시면 이게 부정합이에요. 자, 부정합은 지각 변동을 거친 지층 위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되어 위아래 두 지층 사이에 연속되지 않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퇴적층은요, 자, 여기 하나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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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1번 쌓이고 2번 쌓이고 3번 쌓이고 4번 쌓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쌓이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정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정합은 정합이 아닌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차례대로 쌓이지 않았다는 뜻이야.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상태야. 자, 이게 지금 바닷속이야. 바닷속에서, 자, 이 바다나 아니면 호수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지층이 만들어질 확률이 커요, 훨씬. 자, 이런 식으로 그 퇴적물이 내려와가지고 밑에 쌓이고 그 위에 쌓이고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어떠한 이유인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 땅덩어리가 위로 솟구쳐 올라와, 즉 융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융기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바다가 아닌 거죠.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육지로 올라온 상태 상상이 돼요. 지금 바닷속에 있던 애가 위로 올라와서 육지가 된 거야. 자, 그런데 육지로 올라왔어. 그럼 뭐해? 비바람을 맞으면서 뭐가 일어나니? 이제 퇴적은 안 일어나고 깎이는 침식작용만 일어나게 돼. 자, 그래서 융기가 돼가지고 침식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깎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깎여버려. 자, 깎이다가 다시 얘가 침강, 그러니까 다시 밑으로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네. 자, 얘네들이 다시 꺼져버리게 되면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또 이렇게 또 퇴적물이 쌓이겠죠. 그렇다면 아까는 1, 2, 3, 4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1, 2, 3, 4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 5, 6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2번하고 5번 사이는 연속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연속적이지 않은 요 관계를 우리는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사라진 시기가 되느냐? 융기에서 침강까지가 바로 사라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요때가 사라진 시기야. 자, 그걸 우린 부정합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니?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이게 1년 있다가 휙 올라왔다가 2년 뒤에 훅 내려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와요. 그래서 몇천 년, 몇만 년 걸렸다가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가요. 몇천 년, 몇만 년 걸렸다가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지점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여기와 여기 사이에 굉장히 큰 시간의 단절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지질시대를 구분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휴, 자, 그 다음 이제 성칸브리아대인데요. 이 성칸브리아 시대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에서 보면은요, 성칸브리아 때가 우리 지구 전체의 88%를 차지해요. 지구 전체 나이에. 자, 저 시기가 가장 길고요. 그 다음이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지금 신생대예요. 현세까지 다 신생대야.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짧은 시기죠. 전체로 봤을 때는. 자, 근데 성칸브리아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태초의 지구전화, 그러니까 생명체가 많이 없었을 때라는 얘기야. 이제 막 진화 과정에서 생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겠죠. 자, 왜 그러겠어? 개체수가 일단 적어요. 단단한 골격이 없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의 풍화 침식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된 시기는 언제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폭발적으로 생명이 탄생했을 때가 바로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됐을 때예요. 자, 상대적 길이. 성칸브리아 시대가 뭐 넘사벽이야. 가장 길어. 그 다음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 신생대가 가장 짧은 시기가 되는 거죠. 자, 성칸브리아 시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질 기록에서 처음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의 화석이 산출되는 고생대 시작의 시기를 캄브리아기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 고생대가 그냥 고생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대들이 있어. 또 요 시기들을 또 나눠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자, 요 시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요 간격 짧은 시기들이 또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의 좀 대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고생대의 첫 시작이 캄브리아기야. 그래서 캄브리아기 이전 지질 시대라 그래서 성캄브리아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지질 시대 구분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자, 딱 봤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니? 이걸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생물계의 큰 변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생물계의 큰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라는 거지. 다와 라의 경계, 다와 라의 경계. 물론 가나 경계에서도 변화가 있었고 나다 경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요, 얘는 멸종, 얘는 출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와 라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라 시기를 기준으로 우리는 무슨 대냐 무슨 대냐를 구분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뒤에 12쪽 해보도록 하자. 12쪽 문제 한번 가보자. 자, 채점해볼까? 12쪽 보자. 자, 1번 화석이죠, 화석. 자, 그 다음에 시상화석, 그리고 환경 알려준 게 시상화석이고, 그 다음 시기를 알려주는 것은 표준화석이죠. 자, 그 다음에 지구가 탄생 후 현재까지를 우린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이 구분 기준이 생물계의 큰 변화예요. 자, 그 다음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 자, 1번에는 니은, 디귿, 리을이죠. 공룡 똥도 화석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발자국도 화석이 될 수 있고요. 흔적들도 다 화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에는 O, X, O예요. 자, 그 다음 3번에는 흔적, 화석, 융기가 되겠죠. 4번에는 시표, 표시. 자, 5번에는 고생대 삼엽충, 중생대 공룡, 신생대 매머드. 자, 그 다음 6번에는 육지 환경이었었던 거 공룡, 고사리, 매머드가 육지에 있는 애들이고요. 산호, 삼엽충, 암모나이트는 바다예요. 그 다음 7번은 디귿, 리을이죠. 자, 그리고 8번은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될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없죠, 그죠? 가장 쉬운 파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럼 각 지질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자, 이 성캄브리아 시대는요. 자, 여기 지금 비교적 온난화나 여러 차례 빙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자, 그리고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고 발견되는 화석이 매우 적어서 정확히 알기 어렵다. 여기 가장 알기 어려운 시기예요, 그죠? 자, 이때는 화석이 적었기 때문에,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애는 뭐냐? 왜 화석이 매우 드물었니? 그 이유가 중요해요. 자, 생물 개체수 적었죠. 단단한 뼈나 껍질 없었죠. 자, 그리고 너무 오래됐어요. 가장 오래된 곳이죠. 그래서 지각 변동을 받으면서 남아있는 화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초의 생명체가 이때 출현을 하게 되고요. 자, 바닷속에서 출현을 해요.
자,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 바닷속에서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체크 한번. 남세균 중요한 놈이에요. 자, 이 남세균이라는 놈이 광합성 생물이야.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생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로 인해서 광합성을 해.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모하면서 산소를 배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다와 대기로 산소를 방출해요. 이때까지는 이제 바다 생물이 주였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단세포 생물이었다가 그 다음 말기에는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을 것이고요. 자, 여기 스트로마톨라이트 형성,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세균의 점액질에 모래나 진흙과 같은 부유물이 달라붙어 만들어진 구조. 자, 그러니까 남세균인데 얘네들 그 단세포인데 여기에 다른 이제 부유물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덩어리가 돼 있는 형태. 그게 이제 화석으로 남아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했는데 이거 위치예요. 그냥 에디아카라라는 언덕에서 발견된 해파리라든가 해면동물들의 다세포 생물 화석군을 가지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파리나 해면동물들 골격이나 껍데기가 없죠. 그래서 모여있는 형태에서 굳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육지생물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자외선 때문에 그래. 자, 여기 그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오존이고요. 오존이 있으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때 이제 막 산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자, 몇 억 년 동안 계속 광합성을 하면서 남세균들에 의한 산소 발생이 나타나게 돼. 그럼 산소가 점점 농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자,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태초의 지구의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어. 그런데 남세균에 의해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서 대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하면서 오존층이 형성하게 되는 거야.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식지가 육지까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생물종이 급격하게 확 하고 증가하는 시기를 얘기를 해주는데, 자, 고생돼 볼게요. 자, 초기에는 대체로 온난, 말기에는 빙하기 형성. 자, 그리고 수륙분포 여기 판게아 체크. 판게아 기억나니? 초대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이 판게아 그러니까 말기에 대륙들이 모여서 하나의 초대륙인 판게아를 형성해. 말기에 고생대 말기 얘기하는 거야. 자, 말기 때 이제 판게아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 이게 말기 때 판게아를 형성하는 게 어떤 현상을 일으켜 주는 거냐면은 하나의 대륙들이 모여버리게 되면은 대륙과 대륙 사이에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변하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있던 생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 다 멸종돼 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해안선이 단조로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해안선이 단조로워지고 그 다음에 기후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가 바뀌어. 그러면은 멸종 시기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때 판게아 형성됨으로 인해서 생물종과 개체수가 크게 감소를 하게 돼요. 자, 다시 이제 초기부터 다시 가자. 자, 초창기에 성캄브리아대 다음에 이제 캄브리아기, 고생대 캄브리아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때 초기에는요 생물종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요. 자, 그게 전부 다 뭐 때문이냐? 산소 농도 증가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산소 농도 증가 때문에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들이 확 하고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호흡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껍데기, 뼈와 같은 단단한 부분을 가진 생물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중기 시기에 육상 생물이 출현을 하는 거야. 중기 때 오존층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육상 생물들이 나타나게 돼요. 오존층 형성으로. 자, 그래서 서식지가 확대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야.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까지도 서식지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말기로 가게 되잖아요. 대멸종이 나타나요. 이 대멸종의 원인, 판게아 형성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자, 삼엽중, 방추충 등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이 삼엽중, 방추충, 완종류, 필석, 어류 등이 번성해요. 여기 지금 무척추동물과 최초의 척추동물, 어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대표적인 얘가 갑주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양서류나 곤충류가 나타나고 양치식물 체크하자. 양치식물이 번성을 해요.
양치식물이 번성을 해요. 자, 수십 미터 거대했으며, 자, 수십 미터짜리 고사리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돼. 양치식물. 자, 이때 양치식물로 이루어진 숲은 현재의 석탄층을 형성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개의 층으로 기로 나눠 놓게 되는데, 캄브리아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가 있는데 그 중에 석탄기라는 게 있어. 석탄기. 자, 이 석탄기 때가 이제 주로 이제 석탄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이 양치식물이 번성을 하게 되면서 이때 만들어진 양치식물 숲들이 땅 속으로 묻히잖아? 그럼 걔네들이 석탄이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의 양치식물들이 땅 속에 묻힌다고 석탄이 된다, 안 된다? 오늘날엔 안 돼. 근데 그때는 돼. 그 차이가 뭐냐면은 오늘날에는 이 식물들을 분해시키는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거야. 분해시킬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분해가 일어나. 하지만 저 시기까지만 해도 아직 이런 그 식물들을 분해시킬 수 있는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었을 때야. 그래서 걔네들은 온전하게 땅속에 들어가서 석탄이 될 수 있었어. 근데 오늘날에는 땅속에 들어가면 썩어버리는 거야. 분해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석탄이 한정돼 있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이유예요. 자, 그리고요, 파충류 거시식물도 나타났다, 출현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요게 이제 고생대의 특징이에요. 자, 다음 중생대예요. 우리가 중생대 그러면 대표적인 아이가 누구냐? 공룡이죠. 중생대 때만 공룡이 있었어. 신생대 때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기후, 빙하기가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일단 온난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애들이 거대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이때 나무고 동물이고 다 거대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자,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서 온실효과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판기아의 분리가 나타나. 자, 이 판기아 초대륙 고생대 말의 하나로 뭉쳐졌다가 대륙들이 대륙 이동에 의해서 전차적으로 떨어지게 돼. 그럼 대륙과 대륙이 떨어지게 되면 중간에 뭐가 생겨? 바다 생겨. 바다 생기면은 거기에 생물들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종이 다시 어떻게 돼? 많아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대서양, 인도양이 형성되면서 인도가 분리되어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북상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 서식지가 다양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생물종이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새로운 진화로 인해서 생물종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자, 말기 때 공룡, 암모나이트 등의 생물의 대멸종 역시 있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대멸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생대 말기의 판기아 형성에 의한 대멸종에 의해서 중생대로 넘어갔죠. 자, 그리고 공룡이 갑자기 확 하고 사라짐으로 인해서 신생대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소행성 충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 대폭발설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가지고서는 공룡이 다 살기 힘든 상황이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닷속에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해양 파충류들이 번성을 하게 되고요. 자,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은 육지 생물들이 있는데, 자, 이때는 거치식물이 번성해요. 자, 아까 앞에서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이 번성했죠. 자, 이것도 식물의 진화 과정이에요. 그죠? 자, 양치식물 다음에 거치식물 다음에 속지식물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중생대는 거치식물의 번성 시기고요. 자, 그 다음 최초의 이제 시조새와 같은 조류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기로 가면은 신생대예요. 자, 신생대는요, 자, 초기에는 대체로 온난했으나 말기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자, 수륙 분포 보세요.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 산맥이 형성. 자, 오늘날의 이 산맥들이 이때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자, 현재와 유사한 수륙 분포를 형성하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대륙 이동이 지금도 하고 있죠. 자, 하고 있으면서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이제 신생대 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포유류의 전성시대예요. 그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요, 양서류의 번성시대고요. 중생대는요, 파충류의 번성시대고요. 신생대로 가게 되면요, 포유류의 번성시대예요. 우리가 포유류죠, 그죠? 자, 이런 포유류의 번성시대인데요. 자, 빙하기에 해수면이 낮아져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닿으면서 생물이 여러 대륙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생물 종류가 가장 다양했던 지질시대입니다. 그래서 넓은 초원을 이뤘고 현재와 유사한 생물 종들이 이루고 있는 거고요. 자, 화폐석이라는 게 번성을 하게 되고 매머드, 조류, 뭐 포유류, 속시식물 이런 번성식이 인류 조상 출현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는데 이 포유류가 번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체온을 우리는 36.5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어떻게 겨울 되면 옷 껴입고 여름 되면 옷 벗고 이런 식이죠. 체온 조절을 하죠. 자, 주변이 아무리 변화가 있더라도 급격한 기후 변화에도 우리는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유류가 번성을 했다라는 얘기야. 이때 시기에는 이제 어디 갔어? 빙하기, 간빙기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게 되거든. 자, 그래서 포유류 번성 시기고요. 그 다음에 옆에도 요거 좀 잠깐 볼게요. 자, 척추동물들 같은 경우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그 다음 조류나 포유류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식물로서 따지면 양치식물, 자, 그리고 겉시식물, 속시식물. 이거는 저기 번성 방법에 의한 거야. 자, 양치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포자라는 개념으로 번식을 해요. 그리고 겉시식물이나 속시식물은 씨앗의 개념으로 번식을 해. 근데 겉시식물은 씨앗이 겉으로 드러나 있고요. 속시식물은 씨앗이 안으로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진화를 거치게 되는 거야. 자, 기온 변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여기 기온 변화 나와 있게 되는데 기온이 계속적으로 변해요. 자, 여기 성캄브리아 시기에 이제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이죠?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거 보이죠? 자, 고생대 때 말기에 이제 빙하기 나타나게 되는 거고 중생대로 가게 되면은 빙하기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생대 때는 굉장히 따뜻한 온전한 기후를 나타나게 되고 신생대 때 가면 초반에 따뜻했지만 중반 이후로 해가지고 쭉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기에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온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얘기할 게 대멸종인데요. 자, 이 대멸종의 원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예요. 자, 대륙이 이동해요. 대륙이 이동해서 판게아를 형성을 했어. 판게아를 형성하게 되면은요, 대륙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모여 있을 때 기후대가 굉장히 단순해져요. 이게 기후대가 단순해진다라는 개념은요, 기후대가 단순해진다라는 개념은 다양한 생물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 기후에 맞는 애들만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소행성 충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소행성 충돌, 중생대 말기의 공룡 멸종의 가장 큰 이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얘네들이 충돌을 했어. 그러면은 먼지들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햇빛이 차단되면은 기온이 하강. 자, 기온이 하강으로 인해서 따뜻한 데서 살던 애들이 기온 하강을 해서 다 얼어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더군다나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변온동물이잖아요. 기온이 떨어지면 살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대규모 해일도 발생을 하게 되고 해안가에 있는 애들 전부 다 멸종하게 되는. 자, 그 다음 화산 폭발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화산 폭발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화산재가 역시 또 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햇빛을 차단해요. 그럼 역시 또 기온이 하강하는 거야. 자, 그리고 온실효과, 산성비 내리고 온실효과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멸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 자, 다시 한번 기후변화, 대륙이동들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대기, 해수의 순환이 변해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변하게 되면은 기후가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던 지역의 기후가 바뀜으로 인해서 멸종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 자, 그 다음 해양 환경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대규모 적조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해양 순환이 변하면서 산소 양의 변화가 나타나. 자, 이 적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증가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걔네들이 산소를 소모해 버리니까 물고기들 입장에서는 잘 숨쉴 산소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래서 폐사해 버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대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자, 보세요. 종속과목 강문계 기억나죠? 종속과목 강문계.
가장 낮은 단계가 누구였어? 종이었고요. 가장 큰 단계가 개였죠. 여기 보시면 지질세 동안 여러 종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 과의 수의 변화. 여기 과의 수의 변화야. 자, 과의 수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얘기를 해줬는데, 자 보시면은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생물 과해수가 여기서 한번 쑥 내려가고 여기서 쑥 내려가고 여기서 쑥 떨어지고 자, 한 번 더 살짝 떨어지고 여기 왕창 떨어지고 이런 식이죠. 이런 5번의 대멸종 단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생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자, 원인으로 빙하, 자, 기온 하강, 해수 해양의 무산소화 등, 그 다음에 판게아 형성, 화산 폭발, 자, 판게아 분리, 화산 활동, 소행성 충돌 등등등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대멸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1번 시기에 빙하의 확장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하강, 기온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기온이 하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생대 중간에 한번 대멸종이 있었고, 자, 기온 하강, 해양의 무산소화가 나타나면서 여기 한 번 더 있었고, 자, 3번 여기 엄청나게 크게 뚝 떨어지는 시기가 있죠. 자, 이 엄청나게 크게 뚝 떨어지는 시기가 체크하자. 여기 판게아 형성. 이 판게아가 형성됐다라는 얘기는요, 대륙이 하나로 뭉쳐졌어. 그 얘기는 해안선이 단조로워져. 결국에 우리 해안선이 단조로워지면 해양 생물이 급격하게 멸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다음 화산 폭발로 인해 온난화 나타나고요. 소행성 충돌 등 삼엽충, 방추충.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애들이 주로 이렇게 막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4번 시기. 자, 4번 시기에 판게아 분리에 의한 거고요. 그다음 5번 시기. 요것도 체크. 자, 5번 시기 이제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자, 이때는 소행성 충돌에 의한 공룡 암모나이트의 멸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별표친대가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갈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대멸종 단계가 있어요. 과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 됐니? 근데 대멸종이 일어나고 나잖아요. 대멸종이 일어나고 나면은요, 환경이 변화가 됐을 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은 멸종이 해요. 근데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나타나는 새로운 종들이 있게 되는 거야. 그 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종들. 그러니까 대멸종이 일어나고 났잖아. 그러면은 다양한 종으로 다시 진화해서 다양성은 증가하게 됐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에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오케이. 그러면은 밑에 15쪽 해보자. 15쪽 문제 해보자. 자, 15쪽 보자. 자, 됐니 요거? 써보자. 자, 그래서 여기 핵심 체크했니? 답 다 썼어? 네. 자, 1번에 XOX죠. XOX. 2번은 XXO고요. 자, 3번은 중생대예요. 자, 4번은 CE. 자, 여기서 질문. 없니? 자, 여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요.
자,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남세균이 출현하는 거, 이 남세균이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서는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진핵생물 출현, 다세포 생물 출현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다가 고생대로 넘어올 때 이때 생물 대폭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생물 대폭발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갑자기 확 하고 증가하는 시기예요. 자, 그리고 뭐 삼엽충, 필석 이런 것들이 번성을 했고 1차 대멸종, 곤충 출현, 어류, 완종류, 번성이라고 돼서 육상생물도 이제 출현하게 되는 거야. 오존층 형성하면서. 자, 대기의 오존층 형성하면서 그 육상생물 출현하고요. 자, 2차 대멸종 한번 하고 방추충 번성 이렇게 되는데 3차 대멸종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 지금 판게아 형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판게아 형성을 통해서 3차 대멸종, 이때가 가장 많은 동물들이 멸종하는 시기가 되고요. 자, 판게아 분리되면서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암모나이트 번성, 4차 대멸종, 공룡 번성. 자, 공룡 번성 하다가 이제 5차 대멸종에서 다 죽어버리죠. 자, 그리고 신생대로 넘어가서 현저하 비슷한 소력 분포를 가지게 되고요. 자, 이 메머드 인류조상 출현 이런 것까지. 자, 바다에서 육지로 확장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쓰고 극가닥을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바다에서 육지로 확장되는 시기가 고생대죠. 대기 중에 오존층이 형성돼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면서 육지식물이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에 저기 식물 파트 좀 한번 보세요. 여기 생물 변화에서 식물 파트도 기억하셔야 돼. 자, 양치식물 번성은 고생대의 특징, 거시식물 번성은 중생대, 속시식물 번성은 신생대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17쪽부터 문제 한번 싹 다 해보자. 자, 17쪽, 18쪽, 19쪽, 20쪽, 21쪽까지 21쪽까지 다 해주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1쪽까지 다 해주세요. 자, 한테까지만 채점해줘. 자, 1번에 3번 2번에 2번. 자, 3번에 B죠. 4번에 5번 5번에 5번 6번에 5번. 얘들아, 여기서 질문 먼저. 틀린 거, 자기 틀린 거 무조건 질문. 3번에 자, 3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거 뭔지 보이니? 이게 삼엽충이에요. 삼엽충. 오케이? 자, 그래서 바다에서 퇴적이 됐고요. 자, 중생대가 아니라 고생대죠. 자, 그리고 높은 열과 심한 압력을 받았네. 이러면은 화석 안 돼요. 열과 압력 받으면 화석 안 돼. 그래서 B만 맞는 거야. 또 질문. 자, 7번에 3번, 8번에 1번, 9번에 기억 디귿. 자, 10번에 5번이고 11번에 디귿 리을, 12번에 니은 디귿. 여기서 질문. 여기 질문. 9번. 자, 9번에 자,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D와 C가 지질시대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죠. 자, B는 고생대 퇴적했습니다. 자,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요, 고생대 때 보이는 애죠. 그래서 얘는 A, B, C가 고생대일 거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니은은, 자, 니은은 시상화석이 아니라 표준화석이죠. 요 시대에만 있는 거니까. 그죠? 요 시대에만 있고 없죠. 뒤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는 거는 시상화석이 안 돼요. 표준화석이에요. 자, A 이중 지질 시대는 C와 D의 경계. 그쵸? C와 D의 경계가 지질 시대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죠. 생물종이 얘네들을 사라지고 얘네들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이어야 돼. 또 질문. 8번. 지질시대는요, 지구가 탄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길이가 제일 긴 거는 성칸부리아대죠. 자, 생물종의 커다란 변화가 지질시대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번만 정답이래. 또 질문. 자, 그럼 13번의 기억, 14번에 3번, 15번에 다나가라. 자, 16번에는 3번이고요 17번에 1번이에요 여기서 질문. 13번. 자, A시기 이전에는 생명체가 바다에만 생활했다. 지금 이거 대기 중 산소 농도잖아요. A시기 이전에는 산소가 공기 중에 없었단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었고요. 바다에서만 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A시기 이후에 남세균이 아니라 A시기 이전에 남세균이 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A시기서부터는 산소가 점차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자, 그리고 A시기에 육지 환경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형성됐습니다가 아니라 A시기에는 바다 환경이죠. 또 질문. 없니? 자, 18번에 3번, 19번에 기억니은, 20번에 1번. 자, 21번에 보이니? 자, 이게 암모나이트랑 갑주어라는 걸 알아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갑주어는 그 어류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중생대 가나모도 바다 환경이다. 자, 22번 보세요. 개체수가 신생대 화석이 발견되는 건 당연히 개체수가 신생대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신생대에는 단단한 골격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지각 변동이 덜 받았죠. 제일 최신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 비교해서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23번이야. 자, 중생대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 온실효과 커졌다. 그래서 온난했다 라는 얘기. 자, 24번이야. 자, 판기아 형성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대멸종이 일어났어요. 됐니? 여기서 질문. 자, 그 다음 한 대까지만 채점해. 너희들은 다 못한 사람들은 못한 건 채점하지만. 자, 1번에 3, 2번에 1, 3번에 2, 4번에 2. 여기서 질문. 4번. 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현재 과위수 비교 B입니다 그랬는데요. 자, A시기는 고생대 최초의 대멸종 시기입니다. 고생대 최초의 대멸종 시기는요 B시기죠. B시기. 지금 A시기는 고생대 시작 시기예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멸종했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B시기가 첫 번째 대멸종이고요. 자, 그 다음에 D시기의 대멸종은 직권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D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거, 판기아 형성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직권에 큰 변화가 있는 거고요. 멸종 비율은 F가 가장 큰 게 아니라 D가 가장 커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갈 때가 가장 비율이 커요. 오케이.